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8년도 1회차 필기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1과목 직업 상담학부터 출발해 보시죠. 1번 갑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에 대해서 틀린 것은 내담자 중심 나오면 칼 로저스 비지시적 상담, 따끈따끈한 상담, 일무공, 일치성, 진실한 태도로 일치된 마음으로 상담을 하여라. 무조건적 수용, 공감적 이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틀린 것은 다양한 진로 검사 결과 검사를 중요시한다. 검사를 중요시하는 건 뭐예요? 검사를 중요시하는 건 특성이론입니다. 진로 상담의 뿌리, 특성이론이 검사를 중요시한다. 내담자 중심 상담은요, 중심 이론에서는 검사가 필수가 아닙니다. 검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특성 이론이다. 내담자 중심하고 나오면 항상 특성 이론과 비교입니다. 얘는 비지시적, 얘는 지시적. 포인트 잡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2번 갑니다. 인지적 명확성의 문제,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죠. 명확성 잘 돌아간다. 대가리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경미한 정신건강이에요. 경미한이 있고 심각한이 있겠죠. 딱 봐도 경미한 거는 잘못된 결정 방식이 진지한 결정을 방해한다. 잘못된 결정 방식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경미한 겁니다. 나머지들은 뭐 심각하죠. 경험 부족의 고정관념, 직업상담사 시험은 어렵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도 인적 명확성의 오류예요. 뭐가 어려워요? 혼자 공부하려고, 혼자 자신의 공부 방법으로 답 외워야 되는데 답 아닌 거 외우고 쓸데없는 거 공부하고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차피 나오면 똑같이 나오는 거고. 응? 진지한 결정을 방해할다. 아, 이거는 경미한 정신건강이구나. 얘만 보면 해결인데 뭐. 이건 그냥 제가 예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어떤 시험은 어려워 이런 생각, 직업상담 시험 어려워 이런 고정관념이 있을 때 이 경미하냐 심각해요. 그러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뭐하러 도서관 가요? 저는 사실 도서관 가는 거 별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하러 그렇게 주장자 공부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맥주 시원한 맥주 한 잔에다가 치킨 시켜놓고 치맥 한 잔 먹으면서 동영상 관계 누워서 침대에 눕건 소파에 눕건 누워서 그냥 동영상 관계 한 3번 들으면 합격인데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도서관은 뭐하러 가요? 그냥 동영상 강의 들으면서 아주 좋아. 어우 저런 내용이네. 어우 재밌네. 아주 좋아. 답 2번이구만. 오 합격이네. 강의 3번 들으면 합격인데 뭐하러 주장창 외우려고 그래요. 이런 거 외우니까 쓸데없는 공부예요. 심한 가치관 고착. 심하니까 심각하니겠죠. 이제 이렇게 공부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이제 얘네 두 개 헷갈리겠죠. 근데 고정관념은 잘못된 심각한 이거 사고방식이구나. 심각한 사고방식이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말이 뭐예요? 성격 고치세요. 성격 고쳐야 돼요. 고정관념 있는 사람. 자기 방식 고치고 자기 방식 하는 건 아집이네 아집. 이 아집은 교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격 고쳐야 돼요. 그래서 뭐하러 어려운 길 가요? 쉬운 길 가고 나가면 똑같이 2번인데 쉽게 공부하십시오. 3번 갑니다. 상담사가 비밀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와 거리가 먼 것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효과적이라고. 슈퍼바이저는요 상담사의 스승이에요. 상담사의 스승이 말하는 거는 비밀 유지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상담사의 스승은 도와주는 거지 뭐 비밀 유지하는 것이 슈퍼바이저가 말하는 것은 이건 딱 봐도 아닙니다. 자살을 시도할 계획이 있다든지 해칠 경우가 있다든지 학대가 있다든지 범죄 행위가 있다든지 또 전염병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비밀 유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요. 4번 갑니다. 직업상담의 목표와 거리가 먼 것은 새로운 노동시장의 영역을 개척한다. 직업상담 새로운 노동시장 영역 개척하려고 직업상담하는 거 아닙니다. 직업상담에서 상담하기도 바쁜데 무슨 새로운 노동시장 영역을 개척해요.
이건 딱 봐도 아니죠. 인문학 문제죠. 여기서 넘어가야 돼요. 근데 또 자꾸 예를 본다니까요. 미친다니까.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이때니까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 얘는 뭔가, 얘는 뭔가, 얘는 뭔가 하고 또 어려운데? 진짜 환장하는 노릇이에요. 진짜 환장, 된장, 고추장 다 나와요. 안 보면 되는데 왜 봐요? 이걸 이제 우리가 나라 속담으로 보면 긁어 부스럼해요. 왜 긁어요?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4번 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라 긁어 부스럼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한 거, 쓸데없는 짓. 헛발질 한 거예요. 이걸 본인들은 노력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음은 죄예요, 죄. 그러니까 공부를 잘못하면 이게 죄 짓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학대죠. 자기 자신의 학대. 노동시장의 새로운 영역은 아닌데 딱 봐도 아닌데 끝. 5번 가야지. 얼마나 쉬워요. 100% 합격입니다. 이게 안 되는 분은 성격 고쳐야 돼요. 생애 진로사정, 전생의 진로사정. 생애 진로사정 뭐예요? 이게 딱 나와야죠. 이론서에서. 호구조사 하는 거예요. 내담자 호구조사. 전형적인 하루를 볼 때 뭘 보냐? 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 자립적인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인지 의존적인지 그렇구나. 오케이. 나머지 볼 거 없고요. 6번 갑니다. 브레이필드죠. 정제동. 브레이필드의 한국 이름 정제동. 김제동이 아니라 정제동이다. 정보적 기능, 체조적 기능, 동기화 기능, 결정화 기능은 아니다. 교수님, 결정화 기능은 뭐예요? 알 거 없어요. 왜 이걸 물어봐요? 알고 싶어서. 알고 싶은 사람은 이거 정신병이에요. 7번 갑니다. 직업 상담 초기 접수. 항상 초기는 뭐예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앉으십시오. 따끈따끈한 커피 드릴까요? 밀크 커피를 드릴까요? 아메리카노를 드릴까요? 이게 뭐예요? 친밀감 형성, 라포 형성. 상담, 관계 형성이다. 관계 형성, 라포 형성, 친밀감 형성. 8번 갑니다. 게스털트 상담의 상담 기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게스털트 뭐예요? 형태주의죠. 내담자사의 전이의 분석, 꿈의 분석, 꿈의 해석, 무의식, 저항의 분석, 이건 뭐예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죠. 다음 나왔죠. 여기서 잠깐 얘랑 헷갈리죠. 꿈을 이용한 작업. 꿈은 프로이드인데 라고 생각하면 또 1번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서는 꿈 작업이에요. 꿈을 이용한 작업입니다. 꿈 작업은 게스탈트예요. 즉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꿈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프로이드는 꿈의 분석입니다. 꿈을 통해서 무의식을 분석하고 무의식을 해석하는 게 꿈의 분석, 꿈 해석이고요. 꿈 작업은 게스탈트 형태주의다. 즉, 나 이 교수님 강의가 너무 좋아요. 김덕기 교수님 나 진짜 찐팬이야. 근데 이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합격인데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저를.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얼굴을 보면 합격할 것 같아요. 근데 꿈에 나타나서 회원님, 예를 들면 이렇게 동그라미 회원님은 합격입니다. 팍팍 꿈에서. 기분이 깼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꿈에서 해결했다. 꿈 작업입니다. 게스탈트 형태주의다. 9번 갑니다.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중 현실기, 긴즈버그 햄버거를 환장하게 좋아한다. 환자면 현실기의 하위 단계 탐구특이다. 그래서 탐색기, 구체하기, 특수하기를 다른 말로 정교하기다. 특수하기, 정교하기, 전문적으로 직업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 아는 게 답이겠죠. 전환이다. 정교하기를 특수하기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10번 갑니다. 인지치료, 대가리 치료에서 인지적 오류의 그 사례로 옳은 것은 영어 시험을 망쳤으니까 이번 시험은 완전히 다 망쳤을 거야. 하나의 사건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는 것, 이걸 과일반화, 다른 말로 과잉일반화, 똑같은 말입니다. 과잉일반화다.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요. 선택적 추론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선택적 추론은 뭐냐면요. 선택적 추론이라고도 하고 선택적 추상화라고도 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90%의 성공은 나에게 실패야. 이 선택적 추론의 핵심 포인트는 긍정적 초점에 맞추는 겁니다. 긍정적 초점에. 그래서 긍정적 초점.
90%의 성공은 나에게 실패한 100%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너무 긍정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오류를 범하는 거, 이걸 선택적 추상화, 선택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이해하면요, 제 강의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해요. 좋아하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분은 굉장히 싫어해요. 글씨 좀 똑바로 썼으면 좋겠는데, 또 다 좀 설명 좀 해주지 왜 이것만 보라고 그래. 아, 좀 짜증나. 얘도 설명해주고 얘도 설명해주고 얘도, 난 이런 거 알고 싶은데 근데 자꾸 알고 싶어요. 노래나 들고 알지 말라고 그래. 이런 분 계시다니까요. 이건 성격 고쳐야 돼요. 왜냐면 말이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요. 교수님, 다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답만 보세요. 그러면 아, 나는 다 알고 싶다니까요. 교수님 강의 저는 정말 싫어요.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아, 내 강의를 싫어해? 나는 강의 못하는 사람이야. 난 앞으로 강의를 하지 말아야지. 난 지금부터 강의 끝! 그리고 이제 카페 제가 그만두고 이제 노가다 들어갔어요. 내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이에요. 이걸 보고 선택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인지치료, 대가리 치료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건.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격 고쳐야겠죠. 11번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긍정적 초점에 맞추는 건 선택적 추론이고, 하나의 사건을 전체를 보는 건 과잉 일반화다.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시면 마음이 시원하게 해결될 겁니다. 11번 갑니다. 위기 상담 시 상담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서 발전을 차지한다. 정서 발전을 차지하면 뭐하러 위기 상담이에요? 위기 상담은 내 내면을 발산해야죠. 발산하죠.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카타르시스. 정화. 이게 필요하죠. 이 정서 발산을 못해서 모든 병이 생기는 거는요, 이게 억압이거든요, 억압. 이런 사람들은 뭐 너무 완벽주의예요. 욕하면 안 돼, 바른 말만 해야 돼. 사람이 살다 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우 뭐 오늘 뭐 좀 기분이 나빠. 아우 오늘 기분이 씨발레 샥!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아우 존나 짜증나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못하는 게 병이에요. 물론 맨날 이러면 안 되겠지만 뭐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짜증날 때도 있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오늘 존나 짜증나 할 수도 있어요. 자제하면 병 생겨요. 그래서 정서 발전을 하여야 한다. 이걸 카타르시스 정화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담 심리학에서는요, 인생은 나예요. 주인공은 납니다. 내 인생은 나이고 부모 것도 아니에요. 자식 것도 아니에요. 마누라 것도 아니에요. 남편 것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내 인생은 나이고 나예요. 나.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 기독교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이 우주하고도 안 바꿀 만큼 존귀하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 우주하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의 값진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우리입니다. 우리는 참 존귀한 존재죠. 그래서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온 우주하고도 안 바꿀 만큼의 존귀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나. 그래서 나.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십시오. 12번 갑니다. MBTI죠. 마이어스 브리거스 모녀지간에 만든 성격검사 중 틀린 것은, 성격검사는 융의 분석 심리학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을 기반으로 16개의 성격 유형을 만드는 게 MBTI다. 그래서 아들러의 성격 유형이 아니라 융의 분석 심리학을 기초로 개발되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3번 갑니다. 상담 종결 시 가장 먼저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종결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상담자에게 개방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종교일 때 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해야지.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자기 개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거는 상담 초기입니다. 첫 봐도 M입니다. 이거는 한글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쓸데없이 이런 거 보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죠. Get ready! 마스크 채워서 버리면 됩니다. 14번 갑니다. 진로 상담에서 내담자의 목표 몰입도를 평가하기. 목표 몰입도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목표를 성취해야 한다고 느끼는 시기는 언제이며, 상담에서 어떤 시간을 계획,
성취. 이건 뭐예요? 목표 달성이죠. 그래서 이거는 목표 몰입도가 아니라 목표 설정할 때 목표 성취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시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거는 목표 몰입도가 아니라 목표 설정에 대한 내용이다. 4번이 답이다라고 안면 타당도로 한 꼭지 빡 찍고요. 얘를 읽으면 시험 볼 때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요. 얘도 본 것 같고 얘도 본 것 같고 얘도 본 것 같고 더 헷갈려요. 얘는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얘는 봤어요. 해설할 때 들었어. 그때 제 목소리가 기억나는 거예요. 이거는 목표 설정이라고 몰입도가 아니라고. 그렇지. 답 4번이지. 이름은 합격이에요. 100% 패치교도 합격입니다. 받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받고 나와요.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교수님 혹시 순서는 안 바꿀까요? 순서도 안 바꿔요. 4번이에요. 4번.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 천국 불신지요. 믿으면 합격이다. 그렇습니다. 합격은 여러분 것입니다. 15번 갑니다. 직업상담 시 한계 오류, 한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차 운전하다가 이 경찰이 알코올 음주 측정하죠. 그때 딱 대고 뭐라고요? 자, 부르세요. 자, 더 하잖아요. 술 먹은 사람 어떻게 불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꾸로. 똑바로 부르세요. 더 부르세요. 더. 얘 불어. 그래서 얘 불어.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거, 불가능을 가정하는 거, 어쩔 수 없음을 가정하는 거. 얘 불어. 한계 오류. 한계 짓지 말고 끝까지 불어. 얘 불어. 왜곡된 판단은 아니다. 답 딱 나왔죠. 너무 재밌죠. 공부 방법만 하면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수없는 수있겠지만요. 여러분들도 점점 하시다 보면 공부 재밌는데 벌써 이런 느낌이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16번 갑니다.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통찰의 확대. 통찰의 확대는 딱 봐도 초기가 아니죠. 중기 때. 통찰은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가 아니라 중기 때. 통찰을 확대는 중기 때 하는 거. 확대시키는 건 중기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거꾸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초기 면접 단계 얘를 외워요. 얘를. 확대는 중기고요. 하나 조금 결정하면 구조화는 초기다. 구조와 초기, 상담의 기본적인 틀을 잡는 거, 구조와 틀 잡는 건 초기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17번 갑니다. 특성 요인 상담에서 스트롱과 스미스, 얘 몰라도 돼요. 특성 이론은 뭐예요? 지시적 상담이에요. 지시. 어떤 이론이에요? 진로 상담이에요. 현장이 어디예요? 학교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누가 가르쳐요? 교사가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의 특징과 거리가 먼 거예요. 교사의 특징과. 그래서 교사는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거니까요. 전문성이 있어야겠죠. 또 신뢰감이 있어야겠죠. 가르쳐야 되니까. 또 매력적인 사람이 더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국어 선생님이 매력적이다. 그럼 국어 시간이 재밌잖아요. 조금 재수없는 선생님이 대부분이 수학 선생님이에요. 수학 선생님이 재수없으면 수학이 싫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수학을 잘 못하는 거예요. 수학을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수학 선생님이 매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수학 선생님이 매력만 조금 있으면 스타 강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교사의 매력. 근데 공감은 상담사의 매력이 상담사의 특징이 아니에요. 공감해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공감해주면 안 되지. 선생님이 잤는데 피곤하니까 자. 떠들어. 떠들 수 있지. 놀아. 그러면 교실 개판됩니다. 공감은 아니다. 특성 이론 상담에서 얘들은 몰라도 돼. 근데 자꾸 얘를 외워요. 스트로크인지 스타킹인지 스미스인지 이게 무슨 스마일인지 스프링까지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개트라이예요. 얘는 아무 의미 없어요. 특성 요인, 지시적, 교사의 특징. 너무 쉽잖아요, 공부가. 18번 갑니다. 행동적 상담에서 불안감소기법, 학습 촉진기법, 행동 증진기법, 강대리 변별 또 나왔죠. 강대리 변별, 강화, 변별학습, 모델링 따라서는 체계적 둔감법은 가장 대표적인 건 불안감소기법이에요. 불안감소기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체계적 둔감법이에요.
그래서 불안감소기법에서는 체계적 둔감법, 주장훈련, 홍수법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홍수법, 팍 터뜨리는 거, 주장훈련,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것들은 불안을 감소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대장이 체계적 둔감법이다. 체계적 둔감하다. 불안 나오면 체계적 둔감하. 째째뽕 하시고요. 19번 갑니다. 형태주의 게스탈트 이론에서 옳은 것은 내사, 부모나 사회의 영향을 받거나 스스로 경험해서 형성, 부모나 사회의 영향을 받거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내사라고 그러죠. 자기 주관이 없죠. 그래서 부모나 사회의 영향을 스스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내사라고 한다. 투사는 남 탓이죠. 편향은 한쪽으로 쏠리는 거고 융합은 짬뽕 시키는 겁니다. 20번 갑니다. 정신분석 상담에서 훈습의 단계. 훈습은 막판 앞에 종결 앞에 오는 게 훈습이에요. 종결 앞에 오는 게 훈습입니다. 거의 막판 통찰을 통해서 훈습을 통해서 이제 종결로 이루어지는 후반부죠. 그래서 분석의 시작. 분석의 시작은 처음에 해야죠. 이거는 분석은 상담 초기에 해야죠. 훈습은 중 막판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항에 대한 해석, 환자 해석에 대한 반응 이거는 중간에서 막판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 해당되고 분석의 시작은 초기에 이루어진다. 당연히 분석의 시작이니까 초기죠. 너무 쉽잖아요. 시작이니까 초기가 또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해서 상담방 20번 풀어봤습니다. 공부 이런 식으로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재밌습니다.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소파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발락 누워서 치맥시키면서 아주 좋아 공부 재밌는데 동영상 3번 보면 반드시 폐지교도 합격됩니다. 자 상담만 끝내고요. 심리학 자 2번째 과목 출발해 보겠습니다. 21번 갑니다. 경력개발 프로그램 중 종업원 개발 프로그램이에요. 개발 소발이 아니라 개발이죠. 거리가 먼 것은 평가 프로그램. 평가는 그냥 평가 프로그램이에요. 평가를 좀 나쁘게 표현하면 지적질이죠. 지적질은 개발과 관계가 없죠. 그래서 지적질은 개발과 관계없다. 2번이다. 아주 쉽죠. 이 문항 문제입니다. 22번 갑니다. 직업적응 이론. 롭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적응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인은 자신의 환경의 부조화 정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이 문제는 말장난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라도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서 대처 행동을 통해서 환경이죠. 대처 행동이 뭘 필요? 대처 행동은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 대처 수상하게 있어요. 대처 행동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말이죠.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고치면 되지. 뭐하러 대처 행동까지 합니까? 있는 범위라도 부조화를 위해서 대처 행동을 통해서 환경에 적응하기. 웃기지 마라. 별다른 대처 행동 없이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냥 적응. 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보면 더 헷갈려요. 23번 갑니다. 심리검사 중 질적 측정 도구는 정질적 검사라고 합니다. 반대가 양적 측정 도구예요. 정량적 검사, 즉 수치화시킬 수 있다. 이걸 양적 검사라고 그래요. 수치화시킬 수 있는 것, 질적 검사. 역할놀이 몇 점인가 할 수 없죠. 제노그램, 직업 가계도. 조상의 3대 연대표를 보고 직업 가계들을 보고 몇 점, 의사는 몇 점, 이거 아니잖아요. 직업카드 분류표. 나는 상담사 선택해서 90점, 나는 전기기사 60점. 아니잖아요. 경력진단검사는 뭐예요? 진단검사에 대한 점수가 나오죠. 그래서 경력진단검사에서 80점이다, 90점이다. 점수화시키시다. 이건 양적검사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 경력진단검사는 양적검사다라고 보고요. 24번 갑니다. 카텔에 주장한 결정체적 지능. 카텔이 주장한 건요. 결정체적 지능이 있고 유전적 요인과 결정적 요인이라고 그래요. 결정체적, 유능적, 유능체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자가 뭐예요? 유전이에요. 유전. 결정되어 간다. 어디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두 가지입니다.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IQ는 유전적 요인, 유능체적 요인이고요. 결정체적 요인은 IQ는 지능은 나이가 먹으면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점점점 발달되더라라고 하는 게 결정체적 지능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인지를 돌리면서 공부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도 내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 이제 답이 보이는 것 같아. 이해가 금방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결정체적 지능이 개발되는 겁니다. 이해되니까 나왔죠? 개인적, 문화적, 교육적 경험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환경에 따라서 40세까지 또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이 지능을 결정체적 지능이다. 동영상 3번 보면 결정체적 지능이 아주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강의 3번 들으시고요. 결정체적 지능이 여러분 인지 속에서 꽉 채워지길 응원하겠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25분 갑니다. 나머지를 보니까 또 스트레스 받아요. 옳은 거 보면 돼도 왜 틀린 걸 분석하려고 그래요. 헛발질을. 이건 쉽죠. 분종진 예상추. 4분의 3박자. 분종진 예상추. 분종진 예상추. 딱 떨어지죠? 26번 갑니다. 기본적인 특정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기준이죠. 이걸 기준을 뭐라고 그래요? 준거죠. 이 준거를 통해서 얻은 점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건 비교죠, 비교. 그래서 준거를 통해서 얻은 점수를 비교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규준이라고 하죠, 규준. 그래서 규준, 준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특정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기본 준거를 통해서 얻은 점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걸 규준이라고 한다. 27번 갑니다. 교수님, 아무리 교수님이 쉽게 설명해도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면 그냥 간단해요. 답만 외우세요. 규준.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1번으로 나와요. 27번 갑니다. 일반 적성검사 GATB죠. 일반 General. 그래서 GATB는 적성검사다. 즉 능력검사다. 여기에 적성이 아닌 것은 과학 적성은 아니다. 단순하게 답만 외우세요. 과학 적성은 없다. 나오면 똑같이 외웁니다. 이 GATB 나오는 몇 가지를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개투레이예요. GATB 나오면 이거 한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맞추려고 몇 가지를 다 외우면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미친게 공부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하는 거예요. 성격 고쳐야 됩니다. 기분 나쁘지만 성격 고치세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을 내 방향이 잘못된 거구나. 내 공부 방식이 잘못된 거구나. 내가 변화해야 되는구나. 이게 건강한 인지예요. 나는 내 스타일도가 이걸 똥꼬집이라고 그래요. 똥꼬집. 이런 사람들이 아주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똥꼬집. 어리석음. 죄 짓는 거예요. 죄. 죄인이 되지 말고 우리 의인이 됩시다. 답만 외워서 옳은 것은 옳은 것만, 틀린 것은 틀린 것만, 틀린 건 왜 틀렸는지 확인해서라고 이렇게 우리 의인이 됩시다. 28번 갑니다. 스트레스 예방 과정. 틀린 것은 과정 중심적 사고에서 목표지향적으로 정하면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요즘은 이제 친구들끼리 당구를 칩니다. 제가 83학번이거든요. 83학번 쏠 때 83년도생인 분들은 내가 태어날 때 교수님이 대학생이구나. 83학번 도의소 감이 안 와. 이런 분들 계시고 83학번 나하고 같은 80년대 대학 다녔네. 이런 분들 계시고. 근데 우리 때는 당구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당구, 미팅 이게 대학생의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 친구들 만나면 당구를 치거든요. 당구를 치면 당구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저도 재밌고 이게 더 재밌고 즐기면 되는데 꼭 이겨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실수하면 자기 머리를 학대하고 인지를 학대하고 때리고 아쉬워하고 이런 사람은 놀아도 재미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기면 어때요? 지면 어때요? 그냥 친구들끼리 재밌게 놀면 되지. 이건 이제 과정 중심적 사고방식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목표 꼭 이겨야 돼.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답 떨어졌죠? 29번 갑니다. 홀랜드 갑니다. 직업 유형 뻔하죠. 사회형.
아닌 것은이죠. 정치가, 사업가, 나를 따르라. 이건 진취형이죠. 사회형은 뭐예요? 사람 관계를 좋아합니다. 사람 관계, 대인 관계를 좋아한다. 답 딱 떨어졌고요. 30분 갑니다. 다음은 어떤 이론의 관계인가 쭉 나옵니다. 한계와 절충.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다 볼 거 없어요. 한계와 절충. 이걸 제한과 절충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타협과 절충이라고도 합니다. 타협과 절충. 이걸 고트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이에요. 고트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직업 포부, 힘센 사내, 힘과 크기 지향성, 또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힘센 사내인데 제한과 타협. 나이에 따라서 나는 내 직업이 나는 남자인데 간호사를 하고 싶어. 근데 우리나라 현실상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제한도 타협에 따라서 이렇게 진로 발달에 영향을 간다. 이런 걸 제한과 타협 이론 또는 한계와 절충 이론. 한계가 있고 또 나하고 안 맞아요. 나하고. 근데 취업이 잘 돼. 그래서 뭐 취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나하고 안 맞는데 공무원이 안정적이야. 그래서 공무원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냥 여러 가지로 절충도 하고 안 맞지만 절충도 하고 또 한계에 부딪히고 포기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직업포부 발달 이론이다. 그래서 한계와 절충, 직업포부 발달 이론. 31번 합니다. 진로 선택지 사회학습 이론에 설명 중 틀린 것은 사회학습 유한학과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이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왜 고려하지 않아요? 고려해야죠. 고려해야 고려대학교 갑니다. 진짜 고려대학교 가나요? 연대 가면 안 돼요? 웃으면 됩니다. 이거 볼 거 없고요. 32번 갑니다. 직무수행자의 직무행동 가운데 성과와 관련해서 효과적인 쭉 나옵니다. 그 행동을 구분해서 그 사례, 어떤 행동과 사례를 통해서 직무 분석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요 사건을 통해서 직무 분석한다. 중요 사건 기록법 또는 결정적 사건 기록법을 통해서 중요한다. 그래서 결정 사건법, 중요 사건 기록법이다. 보고요. 33번 갑니다. 3땡이네요. 반두라의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믿는 믿음. 내 자신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는 반드시 합격이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효능감 뿜뿜. 나는 반드시 합격하는 거야. 또 우리 직공무에서 김덕기 교수님 따라가면 나는 반드시 합격해.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자기 효능감 뿜뿜. 자기 효능감 뿜뿜 하면 반드라의 자기 효능감. 나는 못 믿겠어 라고 하는 관도라가 되는 겁니다. 믿으면 반도라, 못 믿으면 관도라. 자기 효능감 뿜뿜 반도라 나옵니다. 34번 갑니다. 다음 중 직무 분석의 목적과 가장 적합한 것은 해당 직무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 어떤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다. 그렇지, 뭐 직무 나왔네요. 직무가 나왔는데 지식, 기술, 능력 등의 정보를 활용하는데 직무를 활용한다. 따르죠. 직무를 활용한다. 직무 분석의 목적. 쉽잖아요. 직무를 맨 막판 활용한다. 이게 직무 분석의 목적이다. 너무 쉽죠. 나머지는 쓰레기 버리세요. 쓰레기를 왜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건강에도 안 좋게. 35번 갑니다.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만족과 부정적 관계에 있으면서 모든 스트레스는 항상 직무 수행 떨어진다. 그럴듯하지만요. 이게 스트레스는 역유자형이죠.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업무 능력이 좋다. 너무 과도하면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이게 역유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는 업무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것은 이건 역동성이 없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적당히 있을 때 업무 능력이 제일 좋다. 역유정에 해당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36번 가보시죠. 개인의 특성과 직업을 구성하는 요인에 관심을 두며 개인의 특성과 직업을 구성하는 인생의 특정 시기에 이건 뭐냐면요. 인생의 어린 시절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때 도움이 준다라고 하는 건데요.
환경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로의 정답은 로의 욕구 이론이에요. 로의 욕구 이론이다. 로의 욕구 이론을 보면요.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모의 흥미 영향이 직업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부모 직업을 많이 따라서 해요. 운동선수가 부모면 자식도 운동선수가 물론 뭐 유전적으로 특징도 있겠지만 환경적으로 그렇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매일 바둑 둔다. 그 자식하고 매일 바둑을 계속 둔다. 그러면 바둑으로 직업을 갈 흥미가 발달되겠죠. 흥미가. 또 부모가 낚시를 좋아한다. 맨날 낚시 간다. 그러면 뭐예요? 도시어부 쪽으로 또 뭐 직업이 흥미가 있겠고. 부모가 맨날 산 데리고 가면서 산성길을 다닌다. 그럼 나는 자연이다 갈 확률이 있겠고. 이런 식으로 부모의 흥미에 따라서 진로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로의 욕구 이론입니다. 특정한 시기, 어린 시절에 이런 흥미 발달이 직업적 요인으로 구성된다. 로의 욕구 이론이다라고 보고요. 37번 갑니다. 이건 쉬워요.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 시가 다 써 있어요.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 뭐예요? 평가 기관이죠. 너무 쉽잖아요. 평가, 찌찌뽕. 세상에 이건 초등학교 1학년 문제보다도 더 쉬워요. 다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평가 기관이죠. 이것도 어렵게 또 이걸 봐요. 또 영어를 외운 사람. 개토레이, 진짜 또라이. 이걸 뭐하러 봐요? 얘를 왜 봐요? 평가, 찌찌뽕. 어차피 나오면 똑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문제에 있는 단어와 문제와 관계된 의미를 찾으면 거의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번 갑니다. 조직에서 스트레스를 매개하는 조절 요인 중에서 개인 속성이 아닌 건. 개인 속성이 아닌 건 뭐예요? 사회적 속성이겠죠. 개인은 개인이고 개인 말고는 사회니까. 그럼 사회 찾으면 답이겠죠. 사회적 취지. 이거는 사회적 속성이다. 나머지는 개인 속성이고. 너무 쉽잖아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쉽다니까요. 39번 갑니다. 한 연구자가 요인 분석했네요. 요인 분석,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 각 문항들이 얼마큼 잘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 타당도. 공부 겁나게 재밌잖아요. 답 찾는 게임이에요. 세상에 일반적인 컴퓨터 게임보다 제일 재밌는 게 공부 답 찾는 게임입니다. 40번 갑니다. 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거. 신뢰도 갔냐 안 갔냐, 검사가 갔냐 안 갔냐에 영향을 주는 거. 개인차에 따라서, 문항 수에 따라서, 문항에 대한 반응 수에 따라서 기준 집단은 관계가 없다. 기준 집단은 아니다. 끝!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강 상담학 심리학 마치고요. 저는 2강 때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